도서관 카페, 소연은 원고를 검토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소연 씨? 익숙한 목소리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미소 짓고 서 있었어요. 김현우 선배.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선배였습니다. 소연은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뭐 하세요? 현우는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잠시 앉아도 될까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들렀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늘 정갈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로 소문난 학생회장이었죠. 아직도 책 좋아하나 봐요. 편집자 되었다면서요? 소연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가끔 소식 확인하곤 했죠. 소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선배에게 작은 호감을 품었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선배는 어떤 일 하세요?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해요. 기업들 자금 조달 관련 컨설팅하는 일이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다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회의 시간이 다 됐네요. 먼저 가봐야겠어요.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식사라도 같이 해요. 소연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현우는 늘 정시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소연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는 술도 적당히 마시고 데이트 비용도 공평하게 나눠내자고 했죠. 세 번째 데이트에서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싶어요. 소연은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결혼이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진지한 관계를 원해요. 소연 씨와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소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저도 선배가 좋아요. 천천히 알아가 보죠. 교제가 시작되고 소연은 현우의 성실함과 배려심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소연의 일에 관심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현우의 가정교육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내과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라 건강에 엄격하시죠. 안정된 가정 환경에 소연은 더욱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소연은 현우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했어요.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소연 부모님은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소연아, 현우군 참 괜찮구나. 너무 늦기 전에 결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아버지의 말씀에 소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교제 석 달째, 현우가 진지하게 청혼했습니다. 소연 씨, 결혼해 주실래요? 내가 평생 소연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소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약혼 반지를 끼우며 소연은 행복에 젖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의문이 남긴 했어요. 현우는 병원장 부모님을 자주 언급했지만 정작 그들을 만나는 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바쁘시다, 출장 중이시다 같은 이유였죠. 다음 달엔 꼭 부모님과 상견례를 해야 할 텐데. 소연의 말에 현우는 항상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부모님도 소연 씨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소연은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한 진실을. 약혼 후 둘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며
설렘에 가득 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 카페에 앉아있던 소연은 현우의 진지한 표정에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사실 결혼 후에 당분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면 어떨까 해. 소연은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신혼인데?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 아버지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 소연은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내키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난 신혼부터 시댁에서 살고 싶진 않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집은 내가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둘이 따로 살기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현우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보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소연은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현우는 모든 결정을 소연과 상의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어쨌든 난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는 건 싫어. 신혼집을 구하자.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날 이후 현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었고 약속 시간에 종종 늦었습니다. 소연은 불안해졌어요. 요즘 바빠? 많이 피곤해 보여. 소연의 질문에 현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게다가 부모님 설득하느라 스트레스도 좀 받고. 소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현우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필요하면 타협할 수도 있어. 현우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소연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며칠 후 현우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의하셨어. 우리 따로 살아도 된대. 소연은 안도했어요. 그러나 곧 현우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기로 약속했어. 소연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소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우가 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성공한 병원장 부부였다가 이제는 건강이 안 좋고 도움이 필요한 노부부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 씨, 아직도 시부모님을 못 만났네. 언제 상견례 해? 현우는 머뭇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내보자. 부모님이 조금 특이하셔서 걱정이야. 특이하다니? 그냥 조금 옛날 분들이라 예의범절에 엄격하셔. 소연이가 불편할까봐. 소연은 의아했지만 현우를 믿기로 했어요. 그는 늘 소연을 배려해왔으니까요. 마침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선물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현우 씨 부모님, 어떤 분들일까? 소연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곧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상견례 당일 소연은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현우가 보내준 주소로 가니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역시 의사 부모님이라 잘 사시는구나. 소연은 안도했습니다. 많이 긴장했어? 현우가 아파트 입구에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어딘지 굳어 있었습니다. 응, 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소연이 대답하자 현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부모님은 소연이 같은 사람을 원하셨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소연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 부모님이 혹시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이해해줘.
나중에 설명해 줄게. 소연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드디어 현우 여자친구를 만나는군요. 시어머니는 소연의 양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의사라기보다는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소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집안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서 현우는 웃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소연 씨, 현우가 많이 칭찬하더군요.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시아버지가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네, 교육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직업이네요. 안정적이고. 대화는 겉으로 보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조금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소연은 현우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대출이 많아서 좀 어렵네요. 현우 이름으로 집도 샀고. 소연은 놀랐습니다. 병원을 운영한다던 시부모님이 갑자기 사업과 대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이상했어요. 대출이요? 현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 참, 그래도 알아야지. 어차피 가족이 될 텐데. 소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장 부모님이라더니 갑자기 사업과 대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의아했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시어머니가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소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걱정이에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 소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연 씨가 잘 이끌어주세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연은 점점 불편해졌어요. 마치 자신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소연은 현우에게 물었어요. 부모님이 병원 일 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사업 얘기가 나오던데?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아버지가 원래 병원 운영하셨는데 최근에 사업으로 전환하셨어. 말하기 복잡해서 그냥 병원 일이라고 했던 거야. 소연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소연과 현우는 결혼 비용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 소연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딸 혼수로 2천만 원 정도 준비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의 절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현우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들 결혼시키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소연의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연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출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들 신용도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소연은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출만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걱정 마세요. 대출은 우리 아들 명의니까 집값은 오르면 너희 몫이 될 거예요. 손해볼 일 없어요. 소연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마치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현우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소연과 현우는 조용히 카페로 향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 씨,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 결혼 자금을 모두 대출로 해결하자는 게.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부모님이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여유가 없으셔.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해봤어? 너무 많으면 감당하기 힘들 텐데.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한 3억 정도? 요즘 집값이 비싸잖아. 소연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3억이나?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텐데.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둘 다 벌면 충분해. 현우의 말에 소연은 의심스러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친구 미경과 만났어요. 미경아, 나 좀 이상해. 현우 씨 부모님이 처음에는 병원 운영한다더니 갑자기 사업한다고 하고 게다가 빚까지 있다는 거야. 미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거 좀 수상한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우 씨한테 통장 좀 보여달라고 해볼까? 며칠 후 소연은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결혼할 거니까 서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통장도 보여줄게.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솔직해지고 싶어서. 부부가 될 사이인데 뭐.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만날 때 가져올게. 약속한 날 현우는 긴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여기, 내 계좌야. 소연은 화면을 들여다봤고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현우의 계좌에는 3억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미상사채 8천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주택담보대출? 너 집이 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게. 그리고 사채는 또 뭐야? 8천만 원이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대답했어요. 사실, 형 사업 도와주느라 대신 빚을 좀 졌어. 곧 갚을 거야. 형? 넌 형이 없다고 했잖아. 소연은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현우가 말해온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계좌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택담보대출, 사채,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형.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어제 현우 씨 계좌를 봤어. 상상도 못할 빚이 있더라고. 얼마나? 주택담보대출 3억에 사채 8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미경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 미쳤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현우 씨가 상황을 설명해 주길 기다리는 중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소연아, 조금 더 알아봐. 그냥 현우 말만 믿지 말고. 소연은 미경의 조언대로 현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가 다닌다는 회사부터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회사 주소를 찾은 소연은 다음 날 점심시간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현우가 말한 대로 금융 컨설팅 회사가 맞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작고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현우를 찾는다고 하자 그녀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현우 과장님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곧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자 놀란 표정이었어요. 소연, 웬일이야?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어. 점심 같이 먹을까?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사하는 동안 소연은 의도적으로 가벼운 대화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고 자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우 씨, 그 빈 이야기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소연의 질문에 현우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바빠.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 소연은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헤어질 때 소연은 현우에게 작별 키스를 하며 그의 자켓 주머니에 살짝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소연은 화장실에 들어가 꺼낸 물건을 확인했어요. 현우의 지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자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지갑 속에는 2개의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연이 알던 김현우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태준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었어요. 사진은 동일했지만 생년월일과 주소가 달랐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아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금융 사기 관련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럴 수가.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약혼자의 정체가 사기꾼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소연은 지갑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혹시 내 지갑 못 봤어? 점심 먹고 나서부터 없어졌어. 소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갑? 못 봤는데. 잘 찾아봐. 중요한 거 들었어? 아니, 그냥. 신용카드랑 현금 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의도적으로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 이번 주말에 출판사 워크샵이 있어. 다음 주에 만나자.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소연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현우, 아니 태준의 정체를 밝히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이틀 후 소연은 퇴근 시간에 현우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그녀는 카페에 앉아 회사 입구를 주시했어요. 저녁 6시 현우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걸어갔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그를 뒤따랐습니다. 현우는 한 블록 정도 걷다가 갑자기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이 모퉁이에서 지켜보니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돈 가져왔어? 거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남자가 갑자기 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장난하냐? 이자가 얼마나 불었는지 알아? 소연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현우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결혼하면 장인어른에게서 돈 받을 수 있어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 갚아야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냐? 그 여자한테 내 사정 다 말했어?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와 남자들이 동시에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연? 왜 여기? 남자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약혼녀야? 재미있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현우 씨한테 무슨 볼일이? 아가씨,
이 남자 사채 써서 8천 빚졌어요. 이자만 2천이에요. 약혼녀라면서 몰랐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현실을 마주하니 충격이 컸어요. 소연아, 내가 설명할게. 현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소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은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어요. 현우가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설명할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전화 좀 받아.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 소연은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대신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현우. 아니, 그 사람 정체를 알아냈어. 소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은 충격에 빠졌어요. 소연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 사람 사기꾼이잖아. 아니, 그냥 끝내고 싶어. 경찰에 신고하면 더 복잡해질 거야. 오후 소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 도착하자 현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피곤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소연아, 와줘서 고마워. 내가 다 설명할게. 소연은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모든 걸 알아요. 당신 이름이 김현우가 아니라 박태준이라는 것도.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끝내요. 소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제발. 나 정말 널 사랑해. 처음엔 사기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소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이라고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내가 당신을 신뢰했던 순간 당신은 이미 날 배신했어요. 현우는 절박하게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숨긴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현우 씨. 아니, 박태준 씨. 파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출판사 일에 집중하며 아픔을 달래려 했지만 현우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연 씨, 이 원고 검토 끝났어요? 팀장의 목소리에 소연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오늘 오후까지 보내드릴게요. 퇴근 후 소연은 집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던 중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소연 씨?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였어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여기에? 여자는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만나다니. 운명인가 봐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그 가족과 관련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분만요.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았어요. 여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잘못했어요. 다 인정해요. 소연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소연 씨,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 애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소연은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후회요? 그 모든 거짓말을 하고 난 후에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 도와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소연은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여자가 갑자기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결혼만 하면 같이 갚으면 되잖아. 우리 아들 살려줘.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여자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소연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준다고요? 무슨 말씀을? 사채업자들이 우리 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결혼하면 소연 씨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텐데. 소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알겠네요. 저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쓴 빚은 아들이 갚으세요.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자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간절함은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했어. 기껏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소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여자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은 현관문을 잠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을 피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현우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만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소연은 현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며 거리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소연은 출판사 일에 더욱 열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됐어요. 편집장님께서 칭찬하셨대요. 동료의 말에 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일에 몰두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소연은 오랜만에 집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따스한 봄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소연은 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주문했어요. 잠시 후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 앞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리 같이 써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없네요.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자가 앉자 소연은 다시 책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혹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고 계신가요? 소연은 놀라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 책 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특히 그 부분은 남자가 정확히 소연이 읽던 구절을 인용했어요. 소연은 생각보다 즐거운 대화에 책을 덮었습니다.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근처 서점에서 일해요. 박소연이에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책과 영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윤석은 진지하고 지적인 대화 상대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 일어나자 윤석도 함께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책도 있고.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우 이후로 남자에게 경계심이 생겼지만 윤석에게선 거짓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음에 또 이 카페에서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소연아, 뉴스 봤어? 그 사기꾼 현우가 경찰에 잡혔대. 소연은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쩐 일로? 또 다른 여자한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다가 걸렸대. 근데 그 여자가 현명하게 경찰에 신고했나 봐. 소연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겠네. 전화를 끊고 소연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 더 무섭다.
소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겐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소연은 윤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좋아하는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타인의 거짓말이 아닌 자신의 진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연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햇살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 시간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